네,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참 얼굴 두꺼운 거 처음 봅니다. 네, 한동훈이 선거 말아먹고 이상한 초식하다가 그리고 또 당대표 나온다고. 이거 뭐 배신의 미학인데요, 일종의. 예, 이 배신의 미학의 어떤 종결판입니다. 거의 뭐 푸틴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과 푸틴의 공통점, 배신의 미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무슨 배신에도 미학이 있냐? 예, 있습니다. 예,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신을 하고 시저의 암살에 주도적으로 가담을 했죠. 그때 브루투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저를 사랑한다. 그러나 로마를 더 사랑한다. 브루투스가 생각한 로마는 시민 공동체에 바탕한 공화정입니다. 반면 시저가 생각한 로마는 강력한 군대와 광활한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황제 체제입니다. 그래서 시저는 공화정이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 이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실제 로마는 어떤 상태였냐? 정복 및 장기 복무에 의해서 시민 공동체가 붕괴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공화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황제 체제로 좋으나 싫으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까닭에 시저를 암살했지만 결국 곧바로 황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그 세 명의 다툼이 있었죠. 예. 헤겔의 역사 철학 312장, 313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세계정신, 월드 스플릿, 벨트가이스트가 설정한 과제가 실현될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뒤틀린 마르크스는 이야기를 비틀어서 지 마음대로 왜곡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처음엔 비극으로, 두 번째는 생쇼로. 그건 마르크스의 말인데 마르크스가 마치 이 말을 헤겔이 한 것처럼 했는데 헤겔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배신에는 미학이 있습니다. 이 같은 어떤 아주 엄중한 미학이 있죠. 뭐 좀 들이대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신도 일정한 배신의 미학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검찰총장 윤석열이 국힘 대통령 윤석열로 변신을 했습니다. 직접적 발단은 조국 사태인데 결국 이제 같이 지내보니까 이건 아니다. 종북 너무 심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그 다음에 한일관계 정상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 길로 뛰어들어서 그걸 실현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면 뭐 배신의 미학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백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백모는 뭐 배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통수 정도입니다. 제가 이제 백모 통수 쳤다라고 와장창 욕을 바가지로 쳐먹은 케이스가 윤창중 때인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죠. 인수위 대변인 윤창중. 처음에 쉴드를 쳤습니다. 홍보수석 윤창중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윤창중이 미국에서 사고치지 않았다. 사고쳤다라는 사실을 부인을 했고 그리고 윤창중이 저보고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뉴데일리 주필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죠. 인터넷 신문으로선.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 뭐 김앤장급의 그런 아주 잘 나가는 로펌에 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변호사 중에 제 후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래서 그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너희 회사에 부탁을 해서 다리를 놓으면 굉장히 비싸지니까 네가 미국에 선을 대가지고 미국 동부에 백인으로서 성희롱, 강간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수배해달라. 미국은 굉장히 변호사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이사회 담당 변호사, 법인의 해고와 취업에 관한 변호사 뭐 이렇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성희롱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강간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백인 변호사로 동부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수배까지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배를 하면 의외로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재판까지 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윤창중 씨가 그렇게 나한테 부탁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안 하고 느닷없이 저랑 상의도 안 하고 뭐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또 기자회견 하니까 이제 TV조선 같은 데서는 그때 제가 TV조선에 돌아온 저격수다 이겁니다. 그때는 참 변희재 씨도 젊었고 저랑 변희재 씨 잘 어울릴 때입니다. 제가 TV조선의 그 핵심 간부가 저한테 아이 뭐
엊그저께 그 윤창중 기자회견 다 백모 선배가 다 디자인하고 글 써주고 장소 예약하고 윤창중을 거기 그 하림각에 데려다주고 하림각에서 태워 나오고 다 백모 선배가 했다면서.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거를 청와대 홍보실에서 그렇게 떠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칼을 여러 번 맞았죠. 저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어쨌거나 뭐 쉴드는 많이 쳤어요. 그러다가 일요일 날에요. 일요일 날 통화를 했더니 그 사실 인정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실? 귀국한 다음 민정수석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래서 아니 안 했다면서 왜 혐의 인정했냐?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야 각하에게 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했다. 그 말 듣고 제가 뭐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저의 세계관이나 저의 그 인간관에선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은 동지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자기를 위해서 뛰어달라, 자기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이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러면 동지를 총알밥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야?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윤창중 씨 얼굴을 안 봅니다. 얼굴을 안 봐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는 밝히지 않았고, 그 얘기는 최근 들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밝힐 뿐이고,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커질 수 있는 게 이게 조작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피해 여성, 그 교포 젊은 그 여릿여릿한 그 어린 여성이 사람을 매도하고 박근혜 정부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공작을 한 공작 요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을 열받게 하면 그 여성이 한국 법정에서 윤창중을 고소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정말로 크게 번져요. 그래서 제가 그 저격수다에서 공개적으로 뭐 그 억울한 사정은 아는데 국가의 체면을 생각해서 자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여기겠다, 그 여성분한테 공개적으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윤창중이 뭐 인정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그랬더니 백모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통수 친다라고 저한테 욕이 천지사방에서 쏟아지는데 저보고 어쩌라고, 그게 사실인데. 똑같은 게 트럼프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가끔 뭐 댓글에 백모가 트럼프를 배신했다, 뭐 트럼프를 통수 쳤다, 네, 통수의 미학인데, 저보고 어쩌라고. 트럼프 영감님이 마탱이가 가셨는데 트럼프 본인이 푸틴 굉장히 스마트한 지니어스다라고 우크라 전쟁 벌렸을 때 푸틴을 옹호를 했었고, 우크라 지원은 반대를 아주 지능적으로 줄기차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미 나토와 다 일이 수습돼 가는 과정인데 나토 동맹을 모욕 능멸하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사태에 대해서 네타냐후가 좀 턱없는 좀 강경 일변도거든요. 네타냐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정무적 그림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 그건 없고 무조건 가자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강경파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미국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되 계속해서 너희 정무적 솔루션을 내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어떻게 너희가 도와줄 건지 혹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좀 그림을 내봐를 한쪽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압력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네타냐후 그 달나라까지 갈 사람입니다. 굉장히 아주 거의 뭐 도라이성으로 강경한 사람이거든요, 저. 그래서 이 병주고 약주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병주고 약주고 이중적인 그런 그 족쇄를 채우는 게임을 암시만 해도 저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해요, 저 사람이.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사실 듣보잡입니다. 이 라인에서는. 이 사람 공공연하게 항모전단 필요 없다 아니에요. 미국은 법에 의해서 항공모함을 11척 이상 가지게 돼 있고, 그래서 한 척은 뭐 수리하고 도는 거고
10개의 항모 전단을 꾸리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해양 질서 관리거든요. 미국은 해양 질서 관리에 이미 100년 이상 됐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건 지가. 그러니까 항행의 자유, 전 세계 모든 바다의 항행의 자유에. 그런데 그거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 미국이 그런 것에 목숨을 건 나라다라는 게 그 과업에. 그거 포기하자는 소리죠. 항모전단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는. 트럼프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꼽히는 엘브리치 콜비, 이 양반은 뭐 거의 공공연하게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축소를 암시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엄청 엉터리 소리인데, 북한 따로 중국 따로 보니까 북한은 한국이 잘 막잖아. 뭐 막강하구만. 우린 중국만 막을게. 근데 중국 막으려 했는데 뭐 미군이 꼭 한반도에 이렇게 뭐 한 3만 명 가까이 꼭 발목에 묶여야겠어? 중국 막으려면 좀 더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핵 때문에 불안하다. 그럼 우리가 전술핵 배치해 줄게. 그 생각 좀 해보지. 그리고 자체 핵무장도 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겠어? 이게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무장은 뭐 미국이 한국 보고 하라라 그러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대가로 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북한과 중국을 분리하거나 전략상, 그러면 우리가 독박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독박이냐? 중국 공격의 총알바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갖추는 건 좋아요. 그게 미국의 전술핵 배치든 자체 핵무장이든 뭐 미국이랑 문제없이 핵을 갖출 수 있다면 그건 좋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지만 안 벌어집니다. 뭐 가정에서 그건 좋아. 미국이 오케이 한다면. 빠락빠락 미국이랑 싸워가면서 할 가치는 없고. 그런데 그거가 지상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를 미끼로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축소되거나, 그걸 미끼로 해서 미국의 전략 개념이 북한과 중국을 분리해서 북한은 너희가 담당, 중국은 우리가 담당,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이 중국의 특수부대인데 지금 러시아 특수부대까지 이중변환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걸 북한이라는 실체로 분리해야겠다. 독립적 실체로. 이건 지 머릿속의 환상이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한국을 총알밥으로 내주는 게 돼요. 그리고 뭐 대만을 모욕하고 윽박지르죠. 대만 지금 자살 코스에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국방의 개판인 상태에서 라이칭더 같은 그런 강경한 사람을 대통령 뽑습니까? 죽자는 소리지 그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잖아. 저게 미국 고위직에 간다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냐고. 눈이 뒤집혀서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영감님이 마탱이가 가니까 이렇게 마탱이 간 사람들만 줄줄이 꼬이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영감님 마탱이 갔으면 마탱이 갔다고 얘기해야지. 트럼프가 내 종교인가? 트럼프가 내 인생에 큰 도움된 거 있나? 트럼프가 한국에 큰 도움된 거 있어요? 때가 돼서 미사일 지침 해제한 거 외에는? 중국이랑 반중을 화두로 내세운 게 트럼프의 최대의 치적인데, 그 반중도 나홀로 관세였기 때문에 실제적 효과는 없었어요. 사실은 반중은 지능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보고 댓글에 마치 트럼프가 무슨 구세주고 저는 그 속으로 굉장히 웃어요. 트럼프가 내 인생 도움된 거 있냐? 영감님이 마탱이가 갔으면 마탱이 갔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트럼프가 구세주예요? 웃기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잠시 세계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이 배신을 아주 기차게 했어요. 아주 배신, 이건 미학을 초월했어. 한동훈의 배신에는 미학이 없어요. 아주 추악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좀 추악하다고 느끼는 편이고, 미학이 없어요 거기엔. 일단 국가와 민족을 오지게 배신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크라 전쟁 이후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번영할 거냐, 이게 최대의 화두예요. 근데 우크라 전쟁 이후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이런 화두를 언급하거나 그걸 전제로 한 언급을 한 적이 제 기억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세계 질서와 직결된 활동을 한 이종섭을 사냥을 하지 못해서 난리를 부렸죠. 국방장관. 또 한동훈은 제 기억으로는 주적이 중국임을 적시하거나 혹은 암시한 적이 없어요. 종북한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종북 세상에 됩니다. 아니 지금 종북이 어딨어, 순수 종북이. 제가 그래서 그나마 순수 종북 칼라가 돈다고 이석기님을 제가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양 간첩이 지금 베이징 간첩된 지가 언젠데 걔들 다 이중면허예요. 걔들이 IQ가 뭐 한 자리인가? 걔들 눈에도 북한은 안 되는 케이스야. 중국으로 바꿔탄 지가 고리짝 시대인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교 교장은 국가 주석이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그 대리인이에요. 당교와 파트너십까지 맺었잖아. 싱하이밍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 후보 후보였던 이재명이 다소곳하게 옆에서 시중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짜는 안 건드리고 종북 타령만 하고 그자들은 범죄 집단입니다만 타령을 해요. 근데 제가 거듭 말하지만 현대문명은 인간을 굉장히 반항적으로 만드는 성향이 있어서 범죄 집단이면 어떠냐. 목숨 걸고 지 인생 불태우고 있는데 그날은 매력 있다. 야 너희같이 위선적인 바른생활 아저씨들 싫어. 이런 기질들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쟤들은 범죄 집단입니다. 잡아놔야 됩니다. 종북 세상 됩니다. 아니 지금 쌍팔년도식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이래. 천박한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치적을 전혀 조명을 안 해요. 예, 한미 핵동맹이에요. 지금 한 두어 달 전에 한미 핵협의그룹이 북핵 대응 공동지침 완성했잖아요. 2달 전인가 6월인가 완성했어요. 예. 그 다음에 한미 MD 동맹 아니에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제로 미국이 제공하는 걸 우리가 공유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미 위성 동맹이에요. 우리 군사 정찰 위성을 미국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해 주잖아. 예.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 체제예요. 캠프 데이비드.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중국 보고 꼼짝 말한 소리예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위기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연구소인 IMD가 평가하는 국가 경쟁력 20위로 무려 8계단이나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간접 지원을 했고 수주 기준 무기 수출 세계 2위를 달성을 했어요. 2022년, 2023년 연속 2년. 그러면 이거는 작은 치적이 아니야. 물론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행 여성가족부 지명자, 뭐 이거 뭐 사회, 정치, 정무 뭐 이렇게 엉터리로 하나 이거 허방달인가. 그러나 치적은 치적이라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중요한 치적이야. 이거 조명을 안 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 정신머리가. 조명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눈 돌렸다는 얘기죠. 눈 돌렸다는 얘기는 뭐야? 배신을 했네. 근데 이 치적들이 국가와 민족의 명운과 관계된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거지. 오지게 아무튼 오지게 배신했어요. 예. 그 다음에 당을 배신을 했죠. 선거의 포커스는 마땅히 윤 정부의 치적에 대한 중간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 구도는 몰라요. 우리 몰라요고 그냥 우리는 윤석열과 달라요. 우리는 윤석열과 달라요. 그러니까 펴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당원이 뽑은 후보를 제거했죠. 도태우. 그 다음에 장해찬. 그리고 나서는 조선일보 상인방을 꽃가마에 태웠지. 송파갑, 서초울, 비례 12번. 여기는 국힘 레이블만 달면 아무나 다 당선돼. 그 다음에 이종섭을 사냥을 해서 당정구도를 파괴했죠. 가장 중요한 치적과 관계된 인물인데. 당신 말이야 호주 대사하지 말고 와서 공수처 앞에 무릎 꿇고 있어. 뭐 공수처가 안 불러?
야, 공수처가 지금 정치질하냐? 공수처 정치질 한다고까지 비난했어요. 한동훈이가. 당을 배신한 겁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 동지의 가장 아픈 부분을 부당하게 공격 혹은 공격 방조를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에 말려 들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저기 영국 왕실 가서 저 걷는 저 표정 보세요. 저기 그 표정이란 거 몸가짐. 한마디로 얼빵이잖아. 어리벙벙하잖아요. 그러한 심리적 상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 그것도 자기 선배고 자기 보스의 부인을 그 뭐 범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에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동훈 직접 김건희를 많이 공격 안 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렇게 야 경유라 공격해. 김경률은 계속해서 각좀 쳤잖아. 김건희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통령 참모도 리스크를 떨고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률은 계속해서 칼 휘두르고 한동훈은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조식이야 지금? 사기꾼들이 뭐 바람잡이하고 뭐 이런 건가? 그래서 한동훈의 3대 배신, 국가와 민족을 배신했고 당을 배신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적 차원의 배신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푸틴보다 훨씬 더 윗길이다. 배신에 관해서. 푸틴의 배신을 알려면 푸틴 이전의 배신을 이해해야 돼요.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기막힌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도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주목을 안 하는데 고르바초프와 옐친이 국가와 당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 국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소련 그러면은 러시아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될 때 14개 변방 국가를 털어냈습니다. 저는 이거를 카테고리로 이렇게 묶습니다.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 다음에 벨우몰 3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몰도바. 그 다음에 카스피 3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럼 벌써 9개 나라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중앙아시아 5탄, 제일 큰 카자흐스탄, 두 번째로 큰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14개의 나라를 떨어냈어요. 제가 1990년대 초에 아마 그게 YS 때인 것 같아요. 책을 뭐 하나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프라우다, 진실이라는 공산당 기관지죠. 그 전에 프라우다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80년대 말이구나. 90년경이에요. 90년경. 어디서 만났냐? 동경에서 만났습니다. 동경특파원입니다. 그때 프라우다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러시아의 움직임은 이건 러시아 민족주의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러시안 내셔널리즘이다라 그러더라고.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떨어내고 결국 순수 러시아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시베리아만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을 해체시켜버리고 러시아 민족국가를 만든 겁니다. 새로운 민족국가를. 그러니까 소련이란 국가에 대해서는 배신을 때린 거죠. 마찬가지로 공산당에 대해서도 배신을 때린 겁니다.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킨 겁니다. 공산당을 저버리고. 그럼 이제 고르바초프, 옐친,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잖아요. 그럼 푸틴은 고르바초프, 옐친의 이러한 새로운 민족국가 노선, 개혁 개방 노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냐? 완전히 배신이죠.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비전을 배신을 하고 국가를 사유화했습니다. 러시아 정교 및 러시아 민족주의를 내세워놓고 석유가스 마피아 전체주의로 갔어요. 그러나 푸틴은 인간적 배신을 하지 않았어요. 보리스 옐친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푸틴은 한동훈보다 배신이 한참 한 수 아래예요. 푸틴이 한동훈을 배워야 됩니다. 한동훈이 훨씬 더 윗길입니다. 배신에 관해선 미학마저 초월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미학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학이 없는 경제에 대해서 왜 구역질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던 혹은 그것이야말로 전 진정한 미학이로다라고 생각을 하시던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뭐 5+1 폭풍 속에서는 결국 조선일보 한동훈의 꼼수는 모두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게 5+1 폭풍이 아니면은 들어먹는데 5+1 폭풍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풍전등화로 밀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죠. 일단 중국, 러시아, 북한 사이에 복잡한 상호 견제 및 상호 배신 및 이중 플레이입니다. 러시아는 뭐냐? 북한을 내세워서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할 능력이 있어. 그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국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시키는 거죠. 지금 러시아 중국 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으니까. 내가 한반도에서 전쟁 촉발할 능력이 있어. 한반도에 전쟁 붙으면 나는 완전 범죄야. 나는 죄 없어 빠져나가는 거야. 그 대신에 그 전쟁의 불똥은 바로 너희 중국으로 튀지. 너 6.25 때도 당했잖아. 100만 명이나 죽었잖아. 죽고 다쳤잖아. 그리고 거덜났잖아. 우리한테 무기 사간 거 땡전 한 푼까지 다 갚았잖아 그때. 그리고 그 덕분에 너희 그 북한을 주물렀거든. 그 북한 군부가 너희 거였는데 전쟁 전에는 무정이 이끄는 연안파 6.25 과정에서 걔들 다 죽어버리고 이제 저기 뭐 걔들 다 숙청되고 말이야. 무정이도 목숨만 살려갖고 중국 너희로 도망갔잖아. 그 결국 너희가 군부를 상실했잖아. 북한 군부를. 그래서 그게 너희가 저기 그 한반도에서 전쟁 터지면 너희는 진짜 골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야, 내가 너희를 골로 보낼 수 있는데 너희 그렇게 우리 껍데기 벗기려고 덤벼야겠냐? 그게 지금 푸틴의 움직임이에요. 푸틴 지금 북한 들렸다가 그다음 베트남 가잖아요. 베트남도 중국과 미묘한 관계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푸틴은 중국에 대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주위의 이너서클에서 중국 큰일 났습니다. 중국에 대해 우리가 대항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엄청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이 푸틴의 불쏘시개가 돼서 중국 협박 카드가 되는 거죠. 그런 좀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북한은 뭐냐?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주체 게임, 주체적 주체 게임을 한다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뭐냐? 괘씸하지. 북한의 장악력을 유지를 하면서 러시아 너희 까불어봐야 소용없어. 진짜 껍질 벗기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보여줄게. 러시아 껍질 벗겨서 들어먹기를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 중, 러, 북 이 셋이 무시무시한 이상한 이중 플레이, 상호 배신 때리기, 상호 견제 게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글부글하면서 불똥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내부적으로 종중으로 몸살하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고립주의로 몸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각오를 하면 종중과의 싸움을 헤쳐나갈 수 있고요. 미국이 대선에서 전 트럼프가 될 확률이 뭐 50% 안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도 두고 보세요. 저거 쉽지 않아요. 네. 뭐 고립주의로 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참 각오 단단히 해야죠. 예, 트럼프가 당선되면.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종중을 제어하는 데 성공을 해내고 미국이 트럼프 고립주의를 떨어내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일본은 굉장히 잘 활용해야 하는 그런 리베로입니다. 동중국해에서의 활동, 대만 지원 활동, 남중국해에서의 방어 활동. 굉장히 잘 활용해야 되는 리베로고요. 또 한반도 유사시에 어마무시한 후방기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